이 캐릭터 먹어보세요, 이 작품 먹어보세요, 이 게임 해보세요, 이런 무지성 요청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이 추천하는 친구들 교수님은 다 알고 있다. 인방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오브젝트 헤드 이미 최소 한 번 이상은 먹어봤다. 에? 제가요? 예, 진짜로. 3학년 A반 혜령 선생님! 아우 예! 오예. 인외? 너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곧 개강이다. 바닷물 사이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바로 인외학 개론 기초편입니다. 인외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외의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예시가 있으며 대체 이 푼수 누나는 이게 뭐길래 이렇게 환장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왜 인외라는 장르가 또 펄이라는 구별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커리큘럼으로 차차 알아볼 예정이고요.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인외를 전혀 몰라도 들을 수 있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모르는 분들도 착석해도 좋다.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 캐릭터 먹어보세요, 이 작품 먹어보세요, 이 게임 해보세요, 이런 무지성 요청이 좀 많았어요. 일단 제가 교통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이 댓글에 추천하는 그 작품들 제가 이미 애진작에 다 핥아먹었습니다. 워프레임 처음 나오고 1년 지났을 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고요. 메탈 카드봇은 제가 조금씩 챙겨보고 있고요. 스키비디비 토일렛 추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친구들 쇼츠 제가 다 핥아먹었고요. 그리고 괴담 출근 브라운은 진짜 그만 들고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추천하는 친구들 교수님은 다 알고 있다. 유튜브 신청해주시는 용용이들은 앞으로도 다른 영상으로도 제발 인외를 그만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외를 추천하고 싶은 친구들은 나래플러스 네이버 팬카페 가입 후 조금만 활동을 하셔도 등급을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나래의 인외 추천 게시판 등을 이용하셔서 방송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기왕 추천하는 거 누나가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는 유튜브 댓글 말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서로 즐겁고 건강하잖아요. 서로 조금만 리스펙하고 존중해 주자고요. 좋습니다. 오늘 1강 오브젝트 헤드 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외의 개념은 깊이 안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일단 오브젝트 헤드 편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브젝트 헤드란 쉽게 말해서 머리가 물건, 사물로 대체된 개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브젝트 헤드의 정의, 쉽게 말해 서양권에서는 오브젝트 헤드라고 불리지만 일본에서는 이 형도 말 그대로 다른 형태의 머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대상의 머리가 물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간형 혹은 의인화된 캐릭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꼭 인간일 필요는 없고 기계로 돼 있거나 아니면 몸 자체도 그 머리의 성질을 따라가는 속성으로 돼 있는 경우도 오브젝트 헤드로 볼 수 있겠죠. 친근한 예시를 들면은 픽사 애니메이션이던 엘리멘탈 같은 경우도 저는 오브젝트 헤드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그 정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초현실주의 예술에서 사용했던 시각적 표현 기법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해가지고 말해가 좀 찾아봤어요. 궁금하잖아. 오브젝트 헤드가 지금은 픽시브, 서브컬처계 여러분이 하는 모바일 게임, 온갖 인디 게임에서는 되게 흔한 소재인데 대체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걸까? 시작은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 시계가 흘러내리는 그 작품 교과서에 한 번은 보거나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을 수도 있어요. 살바도르 달리작 장미의 머리를 한 여자라는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인의 얼굴 자체가 약간 장미가 형형색색으로 꽂힌 화분이 돼 있죠. 살바도르 달리 씨는 1935년부터 이미 이 맛돌이 인외를 혼자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알 법한 화가 르네 마그리트. 블루아카브의 골콩트가 게마트리아 멤버인데 그 골콩트가 애초에 들고 있는 액자도 르네 마그리트의 작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연출 같은 게 있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즉 간접적인 오브젝트 헤드 요소였는데 그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들 자체가 이 The Idea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오브젝트 헤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은 너무 흔할지언정 이 작가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게 새로운 개념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오브젝트 헤드
헤드의 첫 등장, 단어가 존재하기 전부터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1977년, 89년 이제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이레이저 헤드라는 공포 영화가 있어요. 이거 공포 영화 매니아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작품이실 텐데 비주얼이 좀 기괴합니다만 여기도 엄연히 오브젝트 헤드의 한 종류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 이건 좀 재밌는데 Fine Young Cannibals라는 가수로 활동하는 그룹에서 오브젝트 헤드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대로 넘어오면 죄송합니다. 더 틱이라는 7번째 발행됐던 코믹스 작품에서 체어피쉬 칩펜델이라는 빌런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빌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오브젝트 헤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이 의자 머리로 애초에 달고 태어날 때는 설정을 갖고 있어서 세상에 불만이 많은 그런 악당으로 묘사가 됐는데 놀랍게도 저 의자 하나로 감정 표현 말하는 거 전부 다 그려내집니다. 드디어 조금 더 익숙한 오브젝트 헤드들을 만나기 시작할 건데요. 네, 사일런트 힐 2의 삼각도 영어로는 엄연히 피라미드 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이 친구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오브젝트 헤드 인기도로 치면은 거의 탑3에 들어가지 않나. 한편 2007년 No More Movie Thief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영화 불법 촬영 단절 캠페인 같은 걸 열었는데 거기에 마스코트로 놀랍게도 이런 오브젝트 헤드를 데려왔습니다. 여기도 인기가 좀 컬트적으로 많아가지고 그 사업이나 브랜드랑도 콜라보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일본의 오브젝트 헤드 인기에도 한몫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그리고 2007년부터 2015년 텀블러라고 지금은 정말 많이 죽었지만 당시에는 약간 뭔가 2차 창작을 찾든 자기 캐릭터를 만들든 굉장히 UI라든가 공유가 편하게 되어 있는 접근성 낮은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거 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림 커뮤니티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던 플랫폼이었습니다. 진짜 아무나 뭐든 쓰고 뭐든 올리기에 좋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은 사장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당시 텀블러와 데비안아트라는 해외 주요 아티스트 플랫폼들에서 오브젝트 헤드라는 해시태그가 드디어 처음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물에다가 몸을 결합한 형태의 캐릭터들을 자작해, 즉 OC, 오리지널 캐릭터로 그리기 시작해요. 이때 본격적으로 오브젝트 헤드라는 개념이 오타쿠들 사이에서는 확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브젝트 헤드라는 거는 저희 현대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뭐 해외 코믹스부터 해서 국내 웹툰, 인디게임, 또 청강대 졸업작품의 메인 캐릭터이기도 하고 리버스 1999 같은 모바일 게임, 제가 좋아하는 이런 카툰, 애니메이션, 심지어 비튜버의 영역까지도 오브젝트 헤드 분야가 조금씩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신기하죠? 초현실주의 기법에서 여기까지 온 게. 자, 여기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유익은 한데요. 나래 누나 그거 그냥 컨셉 아니? 교육 좀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나래 누나 말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본 적 없는데 이거 이제 왜 좋아하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살라살라 블라블라 깡! 오늘 수업 내용 다시 복귀 드립니다. 오늘은 당신의 상식이 무너지는 시간. 당신이 생각하고 몰랐던 것보다 오브젝트 헤드는 꽤 메이저하다. 실제 사례를 몇 개 가져왔는데 요 왼쪽에 계신 분이 오브젝트 헤드만 정말 그리시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분이고요. 이분이 최근에 마마가 되셔서 버튜버 한 분을 데뷔시킨 게 바로 오른쪽 분입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일본에서 데뷔한 심지어 개인세예요. 데뷔를 하기 전부터 유튜브 구독자 수부터 해가지고 영상 조회수, 트위터 팔로워 수가 막 5만, 6만까지 가고 이랬었습니다. 왜냐면은 오브젝트 헤드란 개념은 있을지언정 오브젝트 헤드라는 버튜버가 요렇게까지 유명한 전문가의 손에 태어난 것 자체가 화제였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전부터도 사람들이 엄청 열광했던 거죠. 그 정도로 일본에서도 오브젝트 헤드라는 개념이 인기가 많다. 궁금하신 분들은 넨아루 저 유튜브로 보시면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스키비디비 토일렛 시리즈 자체가 하나의 인외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주요 등장인물들이 그냥 오브젝트 헤드 그 자체예요. 스피커 헤드도 있고 카메라맨도 있고 막 정말 여러 명 있는데 조회수만 보셔도 1년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제 유튜브 댓글까지 스키비디비 토일렛 보고 환장하겠네 라고 말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 그 정도로 하나의 컬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떠나서도 맛있습니다. 디자인이.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인디게임 컵헤드. 여러 가지 요소로 인기가 많긴 했지만 주인공들부터 해서 킹다이스 그리고 다른 보스들까지 인의 요소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도 이 작품 자체가 하나의 인의 작이기도 하고 오브젝트 헤드 캐릭터들이 대량으로 나타나는 에피소드기도 한데 케인이랑 이제 아래에 있는 저 가면 친구도 가면을 쓴 게 아니라 가면 자체가 머리로 돼 있거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캐릭터들도 말 그대로 머리가 사물 그 자체로 대체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요거는 심지어 더빙도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영어 더빙이 제일 맛있어서 영어 더빙에 보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어쨌든 요거 역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즉 오브젝트 헤드란 개념은 마이너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진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러면 대체 오브젝트 헤드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캐릭터도 이렇게 무수히 나올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인간과 다른 감정 표현이 낯설고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너의 이내가 보여 작품들 몇 개 소개를 드리면은 왼쪽에 토스터기 같은 친구의 경우에는 곤란하거나 화가 날 때는 토스터를 태운 거를 띵 내보내기도 하고 웃을 때는 토스터 손잡이가 막 위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수상작이었던 와이파이 공유기 수리기사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 신호가 약할 때 와이파이 신호를 쏴주기 위해서 힘을 주면서 저 안테나가 살짝 안으로 굽는 저런 것들 인간의 능력 혹은 인간의 영역으로 표현할 수 없는 범위. 오른쪽에 필름 카메라 형사 같은 경우에도 필름 카메라는 렌즈 조리개로 저런 눈빛과 감정 표현이 전부 가능한 것. 두 번째, 익숙한 사물이 생명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저희는 두 가지 감정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기괴함과 친근함이에요. 기괴함을 통해서 저희도 오브젝트 헤드를 약간 경외하게 되기도 하고 평소 보던 사물인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귀여움이나 매력 같은 걸 느끼기도 해요. 저 인덕션에 원래 건발은 되게 인덕션에서 흔한 색조합인데 약간 핏빛 혹은 노려봄, 매서움 같이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게 된다던가 우리가 평소 쓰는 웹캠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웃어주는 표현이 되거나 항상 우리 미세먼지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공무원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다 이런 자유로운 상상력들 일상에 녹아들면서도 뭔가 낯설게 보는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런 기괴함과 친근함에서 오는 오브젝트 헤드의 매력이 있다. 한 가지 더는 이모지 믹서라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가서 해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노트북과 하이를 합쳤더니 탱고 댄스 추는 노트북 오브젝트 헤드 되고 아니면은 명상하고 있는 레몬 헤드라든가 키워드를 알아서 조합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오브젝트 헤드의 매력이에요. 오브젝트 헤드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으로만 하는 캐디 물론 너무 매력적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를 하거든요. 인간이 태생적으로 몸에 지닐 수 없는 컬러 상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됐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보다 당신의 상식이 무너지는 시간. 진짜 오브젝트 헤드의 디자인은 사물의 개수만큼 무한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하면 뭐냐? 오브젝트 헤드라는 거는 낯설게 하기 기법의 정점에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낯설게 하기가 대체 뭔가요를 얘기하면은 낯설게 하기. 블루 아카이브에 나오는 요소들은 여고생과 총기라는 익숙한 물건 두 개를 합치는 것만으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편의점에서 수류탄을 사거나 총탄을 사거나 그와 같이 삼각김밥을 사는 모습들. 그런 일련이 다 의도된 게임적 연출이에요. 낯설게 보이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점, 생각 못했던 걸 제공하고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엄연한 예술적 기법이다. 이 낯설게 하기를 정말 잘 활용한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인터넷 공유기 기사 친구 와이파이 공유기 익숙한 거죠? 인터넷 설치 기사란 직업 우리 없으면 못 살죠? 연결 신호 LED 일상에서 맨날 보는 거죠? 그런 익숙한 요소들을 조합해서 이런 하나의 캐릭터가 나왔다.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우리 블렌더 셰프. 블렌더 믹서기예요. 굉장히 흔한 가전기계예요. 요리사 셰프란 직업은 뭐 요리 좋아하시는 분이 모를 수가 없고 믹서기 날 맨날 세척하고 식재료 주스 갈아서 만드는 거 이거 하나하나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진짜 저걸 누가 몰라 싶을 정도의 것들인데 머리에다가 블렌더를 달고 있는데 그걸 직접 써서 주스를 만든다는 개념만으로도 뭐야 저게 이러면서도 뭔가 괜찮은데? 이런 느낌 받는 거 여러분이 계속 오브젝트 헤드를
아니라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기괴함과 친숙함의 그 오묘한 감정. 일단 뇌에서는 낯선 걸 갑자기 먹잖아요. 그럼 일단 거부 반응이 옵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공부도 뇌에는 독입니다. 공부를 하면은 뇌에서 펄쩍펄쩍 뛰어요. 거부 반응 오지게 일어나요. 막, 아이 싫어, 모르는 거잖아. 낯서. 이게 다 뭐야 진짜.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공부하기 싫은 거는 정상 반응이에요. 그래서 약간 오브젝트 헤드도 처음 먹으면은 이해 안 가고 기괴해 보이고 낯선 거 당연해요. 내가 항상 일상에서 봤던 사물이 갑자기 왜 머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지 부조화부터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요런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꾸 먹기 시작하면은 마치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의도했던 것처럼 인간과 사물의 연결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체 마레플로스는 왜 복수에 그렇게 환장을 하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오래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지하게요. 나 이 새끼한테 왜 이렇게 빠진 거야? 원래 이게 첫인상은 내 취향 아니었는데 난 심지어 오브젝트 헤드 원래 이목구비 없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인데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오브젝트 헤드에서 가장 맛돌이 디자인으로 꼽히는 TV 모니터 헤드인 거 좀 컸고 TV 모니터 헤드로 된 캐릭터가 전자기기 CEO랑 쇼호스트 배우까지 하고 있다. TV라는 속성이랑 이게 너무 잘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 TV 혹은 전자기기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이 최면이라는 능력으로 가지고 있고 얘가 심지어 항상 도시를 감시하기 CCTV 카메라를 하고 있는 관음증적 성질까지 빌런의 요소로 너무 최적하면서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은 내게 있어서는 복수가 아니게 되는 거지. 뒤돌아보면 뒤돌아볼수록 스테이드건 뮤비 뜯으면 뜯어볼수록 캐릭터에 점점 녹아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좋아하게 됐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은 실제로 동물을 동경해서 동물을 키워보기도 하고 동물의 그런 요소들을 인간과 조합하기도 하고 옛날 신화부터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 결핍은 당연히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런 하나의 형태가 오늘날의 오브젝트 헤드로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물의 우상화 같은 거겠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방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오브젝트 헤드 이미 최소 한 번 이상은 먹어봤다. 네? 제가요? 예, 진짜로. 자, 다 익숙한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 아닙니까? 예, 여기도 엄연히 다 오브젝트 헤드다. 심지어 저는 이분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 아이템의 인벤토리, 장마군, 주둥이 방송, 취한 무드 등 저도 참 즐겨보고 있는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 분들인데 이분들의 오너케라고 표현을 하죠. 뭐 선물 상자, 구름, 입술, 붉은 무드 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인지를 안 해서 오브젝트 헤드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렇지 이분들의 자켓, 오너케는 결국 오브젝트 헤드다. 그리고 DJ 중에도 많이 있다. 이제 여기는 얼간함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오브젝트 헤드로 모셔온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진짜 갈아 끼울 순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로 머리를 갈아 끼울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이 사물이라는 것을 자신을 대변하는 신분으로 썼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얼간함으로 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엄연히는 오브젝트 헤드로 취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다 좋아하는 DJ들인데 데드마우스, 이름부터가 데드마우스, 그리고 다프트 펑크, 헬멧 정말 인내력이 느껴지고요. 마시멜로우, 그래서 머리에도 진짜 마시멜로우를 썼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인기가 많은 기념입니다. 그러면은 마레님은 왜 그렇게 오브젝트 헤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없는데 왜 설레지? 라는 감정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좋아했던 오브젝트 헤드는 이목구비가 오히려 없는 사물만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보는데 그냥 두근한 거야. 그 두근한 감정을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기괴함, 친근함, 낯섦, 그리고 내가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그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흔들다리 효과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서 별 생각 없었던 상대와 같이 붙여놔도 갑자기 호감이 생기는 그런 묘한 실험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오브젝트 헤드라는 걸 봤을 때 느꼈던 건 좀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 오브젝트 헤드들이 느끼는 감정은 내 상상력으로 커버가 되고 오히려 더 인간보다 감정적일 때도 있고 그리고 무생물이 살아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런 느낌으로 무생물이 생명을 가지고 인간과 소통을 한다 에서 오는 동경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 오브젝트 헤드란 낯설게 하기 기법의 정점으로 우리의 일상에 생각보다 많이 녹아있는 굉장히 방대한 인외의 개념이다. 많이 먹자. 수고했어.
알겠습니다. 오늘 이내학계로 오젝 대대편 수업은 여기까지. 유후!